아버지가 남긴 건 유언장 한 장뿐이라 들었는데요. 왜 오늘 우리 식탁을 가장 세게 흔든 건 그 장이 아니라 이름이었을까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난 뒤 지은호는 포스트잇이 붙은 유언장 사본을 다시 펼쳐봤는데요. 포스트잇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이 문서가 공개되면 누군가는 나를 잡아당길 것이다. 누군가가 누군지 단번에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몇 가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정순이는 잠깐 접어두자라고 말했지만 접는다고 해서 말들이 접히진 않더라고요. 지강호는 의자를 들어올리며 우리 식당 이름, 이제 동네 단톡방에서 난리 날 텐데요 하고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목에 걸려서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이 열리자 윤다혜가 조심스레 들어왔는데요. 전날 밤 카페 앞에서 자신을 아버지의 딸이라 들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다혜는 인사부터 또박또박했고 설거지를 돕겠다며 앞치마를 집어 들더라고요. 정순이는 손 먼저 씻고라고 짧게 말했는데 그 말 끝에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고요. 지은호는 물수건을 건네면서도 눈길이 자연스레 윤다혜의 표정으로 갔는데요. 다혜가 씩씩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미안해지고 경계하게 되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더라고요. 반면 지강호는 뒤편에서 괜히 잔 하나를 더 씻어 올려놓고 그릇은 내가 하조라며 팔을 걷었는데요. 가까이 두면 상할까봐 스스로 거리를 재는 몸짓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설거지통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사이로 윤다혜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엄마 유품에서 나온 영수증인데요. 여기 사장님 이름이 같이 찍혀 있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이 들어있었고 한쪽에 되갚을 것이라는 짧은 메모가 보였는데요. 날짜를 보니 아버지의 파산이 정점으로 치닫던 무렵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정순이가 손끝으로 날짜를 더듬었는데 그날 밤의 냄새 같은 게 갑자기 되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계산기를 꺼내 금액을 맞춰보았고 한참을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때부터 몇 달이 통째로 비어요. 장부에 흔적이 없는데요. 누가 일부러 뺀 것처럼 깔끔해요. 그 순간 마음에 두 번째 구멍이 났는데요. 돈의 구멍은 대개 사람 사이로 납니다. 누가 뺐는지, 누가 숨기는지, 누가 못 본 척하는지. 정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때는 살 길 먼저 찾느라 기록이 늘 밀렸는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진 않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윤다혜는 고개를 숙이며 저도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긴 편지에 진짜 아버지를 찾지 말라는 문장이 있어서요. 절반이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결국 여기 왔네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찾지 말라는 말이 외려 사람을 더 찾게 만들더라고요. 지은호는 이 일을 혼자 견디고 싶지요. 아침에 다시 짧게 보냈는데요. 오늘 와줄 수 있나요? 이지혁은 길게 묻지 않고 갈게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해요라고 답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조언부터 꺼냈을 사람이 이번엔 옆자리를 비워두는 법을 배운 듯 했습니다. 그게 희한하게 지은호의 마음을 조금 내려앉게 해주더라고요. 점심 무렵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 지은호, 지강호, 윤다혜. 그리고 한쪽 뒤에서 물컵을 채우던 이지혁. 종이 위에서 숫자가 오가고 이름이 오가고 숨이 오갔는데요. 결국 모두가 합의한 건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이름은 급히 건네지 말자. 정순이가 내가 먼저 읽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건네자라고 했고요. 지강호는 팔짱을 껴서 가슴을 가리며 결과 나오기 전까진 내가 식당 앞 지킬게요. 이상한 손님 오면 제가 돌려보낼게요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동의서에 사인하고 나오자 바깥 공기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는데요. 누군가 식당 사진을 찍어 올린 글이 동네 단톡방에 퍼지고 숨겨둔 딸 같은 자극적인 문장이 붙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종종 더 큰 입으로 이동하곤 하죠.
마침 박성재가 그걸 보고 불쑥 달려왔는데요. 내가 PR팀 돌려서 막을 개라며 지갑과 연락처를 꺼내 들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제안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성재 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용한 시간이에요. 숫자가 아니라요. 박성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선택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돈 말고 증명하는 법, 딱 한 번은 배워보자. 한편 박성재의 어머니 고성희는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권력의 시간표를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이 아니다. 이건 역풍이 센 건이라며 스스로 속도를 낮췄고 딸 박영나가 엄마 그 집은 지금 사람이 먼저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유난히 빨리 입술을 다물었더라고요. 고성희가 속도를 낮춘 자리에서 박영나가 한 발 더 나와 섰는데요. 엄마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살아. 박영나의 말투에는 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가 이번엔 집안의 체온을 바꾸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멀리서 이지환에게도 전해졌는데 이지환은 운전석에서 거울을 보며 짧게 중얼거렸다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자를 더 뒤지다가 유언 메모의 뒷장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더라고요. 다혜에게 남겨야 할 건 집도 돈도 아니다. 선택지는 이름이다. 김장수는 이름은 공짜가 아니지라고 혀를 찾고 조옥래는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라더라다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정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내 딸을 둘로 쪼개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을 둘로 넓히라는 말이네요. 그 문장이 모두의 심장에 앉았습니다. 결과 통보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윤다혜 씨와 고지 씨 사이의 친자 관계는 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장은 단정했지만 마음은 쉽게 마침표가 찍히지 않더라고요. 지은호는 긴 숨을 내쉬었고 정순이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지강호는 창밖을 한번 보고 돌아와 의자에 다시 앉았는데 눈가가 벌겋게 물들었고요. 윤다혜는 울지 않고 고개를 숙여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숨이 편한 일이네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진 않았지만 누구도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작은 보통 그 중간 어딘가에서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지 맨 뒤에 포스트잇 이야기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지혁이 비공식 필적 감정 결과를 얻어와서 조용히 공유했는데요. 유언장에 붙은 포스트잇의 글씨는 고 지의 필체가 아니라 제3자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고 이니셜 H, K가 과거 아버지 거래처 대표 비서의 이니셜과 겹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비서는 지금 박진석 계열 재단의 회계팀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문도 따라왔고요. 박성재는 그 정보를 자신이 터뜨리지 않고 이지혁에게 넘겼습니다. 이번 한 번은 내가 전해. 그리고 나도 오늘은 뒤에서 있을게. 이지혁은 짧게 고마워라고만 했는데요. 오래된 경쟁 심의로 성숙이 얇게 깔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밤, 저녁상 앞에서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다혜야, 오늘부터 내가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 지은호도 따라 불렀습니다. 다혜.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지강호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는데요. 다혜 누나.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박수도 눈물도 없었는데요.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덜 움켜쥐더라고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번호. 그 이름 함부로 부르면 다친다. 문장 하나가 공포를 만들었고 동시에 다음을 예고했습니다. 누가 왜 다칠까요? 누가 칼끝을 내밀었을까요? 정순이는 폰을 지은호에게서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우린 밥부터 먹자. 밥 먹고 나서 누가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같이 찾자. 다음 날 식당 앞 유리문 틈에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요. 선택의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연락주세요. 뒤에는 재단 회계팀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본 지은호는 한동안 서 있더라고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치다가 이상하게도 그 뒤에 오는 건 묘한 결심이었습니다. 빚이면 계산서를 보자. 협박이면 출처부터 확인하자. 이지혁은 법과 절차로 가자고 했고 박영란은 내부 윤리 한라인부터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언론 쪽 바람을 낮춰놓겠다고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고요. 고성희는 이번에도 속도를 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박진석의 박자를 눈치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만 줄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지화는 한서윤 한 의원에 들러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서윤이 이름은 골격이고 감정은 근막 같다라고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근막이 굳으면 움직임이 줄고요. 굳은 채로 힘을 쓰면 쉽게 다치더라고요. 이름도 그래요. 서둘러 얹으면 아파요. 천천히 붓게 도와주면 덜 아프더라고요. 이지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네, 우린 지금 천천히 붙이는 중이에요. 서두르지 않게 주변을 지켜볼게요. 그 대화가 끝난 뒤 보내온 이지환의 문자는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가게 앞은 제가 볼게요. 며칠 뒤 재단 회계팀 근처에서 일했다는 낯선 여성이 식당 문턱을 조심스레 넘었습니다. 한경 씨와 같이 있었다고만 소개하면서 과거 거래처 파산 서류 일부가 묘하게 재단 쪽 계정으로 돌아 들어갔다는 정황을 흘리더라고요. 이름 대신 이니셜로 남겨진 결제 흔적, 영수증의 빈칸, 포스트잇의 글씨.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모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사실이면 똑바로 드러내자라고 했고 지은호는 우린 괜찮아요. 다혜와 우리 이름을 같이 지킬 거예요라고 속삭였는데요. 윤다혜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편에 서고 싶어요. 제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흔드는 게 아니라 같이 붙는 이름이 되게. 그 밤 모두가 흩어진 뒤 남겨진 식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는데요. 의자들은 거꾸로 올려져 있고 싱크대는 반짝거렸습니다. 정순이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고 유언장 사본을 한 번 더 접었다 폈습니다. 이름을 건네되 우리 식구의 삶값을 깎지는 않겠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고 모두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옆에서 낮게 말했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건 비밀이 아니라 선택의 빚이었네요. 그 빚을 우리 식구가 나눠서 갚을지 아니면 되돌려 보낼지 내일 정하죠. 지강호는 불을 끄려다 잠깐 멈추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문 지킨다. 이제부터의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포스트잇의 주인 한경을 찾아가야 하고 재단 회계 라인의 빈 구간을 채워야 했고 무엇보다 이름을 급히 덮어 씌우지 말고 천천히 붙여야 했습니다. 이지혁은 변호사와 절차를 밟기로 했고 박성재는 돈이 아닌 방식으로 버팀목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박영란은 내부 윤리의 언어로 어른들의 속도를 늦추기로 마음먹었고요. 고성희는 타이밍을 재며 다음 수를 아껴두었고 박진석은 숫자의 흐름을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다음 날 아침 짧게만 말해줬습니다. 사람은 비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을 풀 권리를 사랑하더라고요. 뿌리가 함께 뻗으면 바람은 나눠 맞는 법이지. 그 말들이 바닥부터 심지를 세우듯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는데요. 윤다혜는 자신의 이름을 입술 안에서 몇 번이고 굴렸다더라고요. 다혜. 그 이름이 더 이상 누군가의 죄책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호칭으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들의 하루는 다시 흘러갔는데요.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복잡했지만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덜 아팠습니다. 상처가 자리 잡을 공간을 서로에게 내어준 덕분이었고요. 누구의 목소리로 끝을 맺든 상관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같은 상을 사이에 두고 숟가락을 올렸다는 사실이었고 그 사실 하나로도 내일을 버틸 만큼의 근력이 생긴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더라고요.